최근 유튜브에서 직장인이 얼마 모았는지 그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를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7, 8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만의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그 계획을 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집 사야겠다, 돈을 많이 모아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모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통 처음 내 집 사려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의 위치와 그 다음에 시장 동향, 그리고 부동산 특성에 대한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반면에 두 번째 다른 유형은 별 다른 계획 없이 단순히 돈만 모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단순히 돈만 모으고 결국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마인드 부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정작 집을 사기 위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고 어떻게 부동산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매수한 집을 통해 그 사례를 가지고 자금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떤 과정으로 집을 사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친구나 뭐 지인분이나 저한테 부동산을 물어볼 때 저는 머릿속에 이 구조화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자금 상태와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상태를 알아야 얼마를 더 모아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나머지 과정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건 나의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작은 계획을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출 계산기를 치면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LTV, DTI, DSR 계산기라고 말을 하고 하는데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TV입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집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집이 4억 4천짜리다.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그게 바로 LTV입니다. 보통은 거의 70%로 보는데 다만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이게 좀 60%나 낮아지게 되는데요. 현재 시장 상태에서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LTV가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생애 최초 한 번도 주택을 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LTV가 8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80%는 최대 6억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계산 방식을 보면 매매 금액에서 70%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산 주택 가격이 4억 4천입니다. 4억 4천인데 여기서 70%라면 3억 8백만 원이 되는 거죠. 내가 4억 4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3억 8백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TV는 이제 알아봤고 다음 이어서 DTI를 살펴보겠습니다. DTI 같은 경우는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DTI에서 고려되는 상황은 나의 연소득이랑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 그리고 대출 기간은 얼마 기간 동안 빌릴 건지,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고려를 하고 대출 상환 방식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 대출의 연 이자 상환액을 고려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 할부가 있다. 그럼 그 할부로 내는 이자를 고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억 4천만 원 집을 샀는데 70%가 3억 8백만 원이 이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인데 우리는 정말 최대 대출을 받아야 내가 들어가는 현금이 적기 때문에 최대를 받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 대출 계산기 치면 이렇게 DTI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연소득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의 대출, 즉 아까 보았던 LTV 70% 여기다가 3억 8백만 원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주택담보대출 기간, 얼마 기간 동안 빌릴 건지. 보통 40년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정부 규제나 시장 상황에 따라 5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으로 줄일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집 살 때는 40년을 받았기 때문에 40년으로 넣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출 금리 보수적으로 4%를 잡았습니다. 네이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검색 후에 나오는 금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어서 대출 상환 방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보통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원금 균등으로 이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처음에 원금을 더 많이 상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여건이 좋으면 원금 균등 상환도 되지만 보통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 대출 연 이자 상환액을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아래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 이자 상환액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으로 체크해서 3억 800만 원에 DTI가 38.62%가 나오게 됩니다. DTI는 60%가 넘어가면 3억 800만 원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60% 범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DTI 기준에서는 3억 8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넉넉하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스텝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생애 최초로 처음 집을 사는 분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 한도 내에서는 LTV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4억 4천만 원 집이 80%를 적용하면 3억 5천2백만 원까지, 이게 최대 대출이 되는 거죠. 이걸 적용했을 때 60%가 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금액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3억 5천2백만 원을 빌렸을 경우 DTI가 44.13%로 60%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내 보유 대출 상환액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또 고려가 돼서 DTI가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DTI를 보는 대출 상품은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디딘도 대출이나 아니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 DTI를 봅니다. 그래서 6억 한도 내에서 집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계산하고 정부 대출을 가장 우선순위 고려해서 DTI를 활용해 대출 한도를 더 높여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DSR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DSR이 뭐냐? 아까 DTI가 60%지 않았습니까? DSR은 40%로 줄게 되고요. 즉 대출 한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유율 대출에서 DTI는 연 이자였는데 DSR은 그거보다 또 강화된 원금과 같이 함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도가 60에서 40%로 줄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DTI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더 깐깐하게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내가 4억 4천만 원짜리 집을 샀을 때 70% 하면 3억 8백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거랑 완전 똑같은데 이 파란색 부분 보유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만 다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보유대출 영원이기 때문에 계산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억 8백만 원을 빌렸을 경우 DSR이 38.6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DSR 40% 아래이기 때문에 3억 8백만 원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DTI처럼 두 번째 스텝이 이제 생애 최초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80%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3억 5천2백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기를 적용해 봤을 때는 3억 5천2백만 원의 경우에는 DSR이 44.13%가 나오게 됩니다. DSR 40%가 넘어갔기 때문에 최대 대출 3억 5천2백만 원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소득은 당장 한정적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이 최대 금액을 낮춰야 됩니다. 낮춘 결과 3억 1,900만 원까지 낮췄을 경우 딱 40%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리를 4%를 적용했는데 만약에 금리가 4.1%다. 그럼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3.9%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일반 은행에서는 DSR 보니까 3억 1,900만 원이 최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최대 대출 3억 1,900만 원, 내 돈 1억 2,100만 원이 있어야 4억 4천짜리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1억 2,100만 원이 없으면 4억 4천만 원짜리를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은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게 내가 능력 되는 한에 있어서 받는 게 가장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바로 정부 대출을 활용해서 DTI랑 생애 최초 80%를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 대출이 총 3억 5,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 대출이죠. 그리고 내 돈 8,800만 원만 있으면 4억 4천만 원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은 정말 갭이 큰 돈이기 때문에 DSR이 정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라고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필요 금액을 계산한 후에 다음으로는 내가 3억 5,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산했을 때 금리 4%로 했을 경우 40년 만기 상환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147만 원이 월 상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매월 147만 원으로 4억 4천짜리 집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럼 맞벌이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집을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서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려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돈을 모으는데도 계획적으로 더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부가적으로 또 나가는 비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과 뭐 중개 보수나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 매매한 주택에 대한 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 분양가가 4억짜리를 사게 됐고, 발코니 확정 비용과 에어컨 비용 합하면 거의 4억 4천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억 4천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비용이 이 정도가 되는데요. 보면 중개 보수가 90만 원이었고, 그리고 정부 대출 보증료, 이거는 정부 대출을 시행했을 때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 490만 원 1.1%, 그 다음에 법무비 같은 경우 여기는 250만 원을 적어놨는데 좀 더 저렴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50만 원을 잡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인지세 같은 경우는 25만 원 이렇게 설정해서 총 부대 비용이 8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넉넉하게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구나 이 생각으로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내가 향 얼마짜리 주택을 살 수 있고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만을 하는데 아니면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